안녕하세요. 저는 25년도에 시흥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번에 경북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에 유진쌤께서 한번 선배에 맞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게 어떠냐고 해주셔서 나오게 된 정진우라고 합니다. 우선 전 현재 21살이고 경북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학교는 경북대학교이고요. 사진은 저희 학교 유명한 도서관인데 창립할 때 1930년대 때부터 있던 건물이고 뭐 도깨비 드라마나 그런 곳에서도 많이 나오는 드라마 촬영으로 많이 쓰이는 건물입니다. 저희 마스코트 푸이고 저희는 이제 황소가 상징 동물입니다. 저희 학교 특징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호수가 있어요. 학교 가운데 서강대학교 캠퍼스가 비교적 작은 학교들은 들어갈 만큼 가운데 있는 호수가 엄청 크고요. 거위들은 진짜 저희가 막 등교할 때 볼 수 있을 만큼 거위가 많아서 여름에 보트를 타고 있는 사진은 5월 중순에 대동제라고 학교 축제를 하는데 그때 보트를 타는 전통이 있어요. 해양탐수라는 동아리에서 이렇게 보트를 탈 수 있도록 매년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이제 전공 소개인데요.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건물은 경영대학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시면 여러 가지 단과대학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 동대면 동과대학 건물이 이렇게 따로 있고 경영대학이면 이렇게 경영학과 건물이 이렇게 따로 존재하고 그 중에서도 제가 재학 중인 학과는 경영학과로 굉장히 다양한 학문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인사조직을 비롯해서 재무관리, 마케팅과 같이 지금 들었을 때 좀 막연하게 뭘 배우는지 모르겠는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경영학과에 가서 직접 수업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마케팅, 회사의 어떠한 장점을 알리고 싶은 그러한 뜻이 있는 분들은 마케팅적으로 조금 공부를 뚜렷하게 하게 되면 굉장히 실속 있는 학과라고 생각이 들고 장점으로는 아직 약간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확한 진로를 못 정했고 어떠한 상경계열적으로 뜻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직까지도 경영학과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학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수업을 제가 간략하게 가져와 봤는데 고등학교 때는 정해져 있는 수업들을 저희가 이수하게 되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기본 수업들은 저희가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되고 정해져 있는데 대학교는 진짜 수업이 다양해서 경영학 원론 저희 학교의 이색적인 학과로 부동산 학과가 있는데 제가 이제 부동산학을 다전공하면서 하기 위해서 부동산학 입문을 1학년 1학기 때 들었습니다. 영화로 철학하기라는 수업이 왜 경영학과는 그런 수업을 왜 들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대학교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폭넓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양 수업을 많이 듣게 돼요. 고등학교 때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되게 좋아했는데 철학 배우는 게 재밌어서 교양들을 들었습니다. 재밌었고 이색적인 과목으로는 이 부동산 초보를 위한 전서 ABZ 이 수업은 토론식 수업으로 교수님이 매 수업마다 실제 부동산 매물을 가져오세요. 그럼 이제 저희가 기초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상의 입주자가 됐을 때 그 매물을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그 집을 사도 될까 안 될까를 매 수업 시간마다 저희가 한번 추리해보는 그런 수업입니다. 좋았던 수업 그 수업은 평가가 다른 게 크거든요. 이렇게 좋은 강의는 평점이 되게 높고 평가도 깔끔한 수업 젠틀하신 교수님 되게 이렇게 평가가 좋은 반면에 평가가 0.1점도 못 주는 거예요. 이번 학기 최대 후에는 이걸 들어가 안 한 거예요 라고 할 정도로 교수님이 엄청나게 빡세게 수업을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정하실 때는 평가를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과 잘 맞는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의 꽃 중에 하나인 축제 저희 학교도 5월 중순에 대동제를 진행하고 이름이 녹색지대인데 첫 번째 보이시는 분은 이제 큰 특히 저분이 경북대학교 19학번으로 들었어요. 국어국문학과 후문에 있는 감자탕집에서 알바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감자탕집에 많이 가보고 그래서 굉장히 약간 내적 친밀감이 있는 가수입니다. 5월에 했었던 녹색지대 때 하츠투하츠라는 아이돌이 왔었는데 진짜 인형 같더라고요. 대학교는 이거 그냥 1시간 정도 먼저 가 있으면 되게 앞에서 볼 수 있고 막 핸드폰 가져가서 찍어주는 막 그런 것도 많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대학교 가서 그런 경험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잔나비는 이제 저희 작년이랑 올해 둘 다 왔는데 한 3-4곡 하면은 빨리 가는데 잔나비는 작년이랑 올해 둘 다 막 1시간 넘게 단콘 수준으로 10곡 넘게 무대에 진심 있게 보여질 정도로 무대를 하다 가셨고 굉장히 재밌게 즐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동아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것 같은데, 과학기술학을 빼고 서울 소재 대부분의 학교는 약간 단과대학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아리가 학과에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는 중앙 동아리가 있고 단과 대학 동아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제 작년에 경영대학 동아리 중에 하나를 맡아서 회장으로 운영을 해봤고 굉장히 재밌었던 경험이었고, 이제 대학이랑 전공 소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실 분들은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학과의 과목들을 한 번씩 읽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학과에 대해서 이런 거 배운 거 정도는 안다를 가지고 알고 있으면 굉장히 장점으로 되지 않을까. 한 가지 전공을 더 설명드리겠다고 했는데, KU 부동산 학과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 사실 부동산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없어요. 부동산적인 부분에서 저희 학과가 굉장히 우위를 갖고 있고, 선배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현직에 종사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학 입문을 비롯해서 지금은 이제 3학년 1학기에 부동산 회계학이라는 과목까지 이수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학과가 조금 더 전망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부동산이 사실 굉장히 많은 금융 쪽 분야에서 쓰이는 파트인데, 은행권, 금융권에 있는 부동산 PF팀이나 관련된 금융사에서는 부동산학과 친구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진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신 성적을 비롯해서 제가 어떻게 학교에 갔는지를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까지는 솔직히 공부를 조금 제 생각에는 수동적으로 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학원 의무적으로 가고 3, 4등급 때를 많이 1학년 때 받았는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서울 쪽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 생각이 크게 들었고,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조금 되게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는 대부분의 과목을 2등급 때 받고, 경제라는 과목을 처음으로 1등급도 받아보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중국어 과목이 1학기 때 4등급, 2학기 때 3등급이 나와요. 서울소재 대학인데 4등급 때가 나오면 조금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멘탈이 많이 나가는, 여러분들도 약간 이런 상황이 멘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어차피 거시적으로 보면 이 것들 다 합쳐도 단위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중국어는 그 중에서 2고 단위수가 작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갈 때는 뭐 면접 30%, 내신 30%로 이건 진짜 희미하게 들어간다라고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국어를 첫날에 봤는데 딱 봐도 망했다고 너무 자책하기만 하면 남은 거에 지장을 주니까, 좀 망한 것 같더라도 저는 그럴 때 이제 채점 안 하고 나머지에 집중, 몰두하는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3학년 때는 이제 2학년 때 조금 공부하는 방법을 열심히 습득을 하고 등급을 잘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성적이 어쨌든 상승 곡선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약간 꾸준히 잘하는 게 대학에서 제일 좋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학생부 종합 준비 3년 동안에 생기부를 가져왔어요. 이건 이제 제가 제 생기부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3학년이 되면 초에 대학교마다 PDF로 요람을 올려요. 무슨 기준을 바탕으로 뭐 몇 명을 내신 몇 프로와 면접 전형 몇 프로로 학생을 뽑을 거다, 전공 적합성 40%, 뭐 발전 가능성이 30%, 뭐 리더십이 20% 이렇게 나눠서 구체적으로 올려줘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읽고, 자기가 뭐 1차 붙거나 아니면 면접을 보게 될 학교들은 잘 적어놓고 3년 동안 생기부를 읽으면서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생기부 기반 면접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만큼 면접을 더 잘 보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생기부 기반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생활한 걸 바탕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 만큼 잘 대답을 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생기부 기반 면접 전형으로 1차를 붙었다, 그래서 면접을 볼 기회가 있다 하면은 저는 이제 내신 때보다 더 열심히 이걸 파고 들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여러분들이 내신 점수로는 합격권인데 만약에 너무 말을 못했어요. 뭐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서 다 낮으면 점수로는 합격권인데 그 10분, 15분의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의 대학 합격 등락이 저는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면접을 볼 기회가 생긴다면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면접을 준비했냐를 말씀드리자면, 전공 적합성, 리더십, 인성 이렇게 나눠진 것들을 하나하나 좀 나눴어요. 전공 적합성이 나타나는 부분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했고, 발전 가능성, 뭐 연계 활동 이런 것들은 파란색, 그리고 리더십은 초록색, 인성은 주황색으로 나타냈고, 나눴던 기준을 바탕으로 한 페이지를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들이 그 학과의 교수님 그리고 입학사정관이 되었을 때 이걸 읽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진짜인지를 판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1학년에 학급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네. 사실 대학교 교수님들 다 아시겠죠. 뭐 이 친구가 실제로 한 활동이 아닌데 적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판별하는 기준이 직접 물어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기 때문에 뭐 이런 학급 모의고사를 진행하였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한 페이지를 읽고 형광펜 치고 질문 3-4가지를 여기다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덜을 이렇게 굿노트 같은 앱으로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이렇게 10개 정도는 나올 수 있게, 모르는 내용들은 조금 이렇게 질문이랑 엮어서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준비할 때 팁은 제미나이나 챗GPT 같이 오픈 AI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잘 활용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저 때보다 더 잘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친한 선생님이나 생기부를 많이 얘기를 했던 선생님께 약간 선생님 저 이제 종합 전형 막 1, 2주 남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한 번만 봐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들이 보는 거랑 또 다른 시점으로 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의 면접 같은 걸 진행을 할 때도 직접 그 사람을 이렇게 앞에 두고 이렇게 문에서 입장하는 것부터 처음부터 해보는 게 실력이 드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경대 탐구부라는 상경계열 동아리를 이제 1, 2학년 때 했고, 발표가 주가 되는 동아리여서 그 내용들을 적을 수 있었고, 그러면 너가 상경계열 쪽 내용을 좀 했네, 그러면 어느 정도를 알까 정도로 질문을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튕기는 단어가 있다 하면은 그 단어를 꼭 체크를 해두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가 면접 전형이었어서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한 편인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막 진짜 단어 하나하나까지 막 역사 파트인데 진시황의 리더십 이런 단어가 있으면 근데 그게 뭐였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멘붕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살짝 허무했던 게, 경력대학교 제가 면접을 봤을 때 1, 2, 3학년 그 모든 활동을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3학년 때 것밖에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막상 갔더니. 그래서 3학년 것도 질문을 잘 준비를 해놔서 다행이었긴 했지만 1, 2학년 것도 질문할 줄 알고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은 아쉬웠고, 근데 이건 또 건국대학교만의 특색이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팁은 직접 대학교에 가서 만나서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모의 면접을 진짜 매일 2-3번씩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이제 2학년 때부터 유진쌤이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막 생기부도 어떤 식으로 쓰면 좋겠는지를 많이 보여주셨고, 3학년 때는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진쌤이 제 면접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여기 문부터 여는 연습을 해서 면접장에 들어갈 때 막상 그 날이 되면 여러분들은 진짜 떨릴 거예요. 잡생각이 많이 되고 문 들어갈 때 똑똑 할까 말까, 들어가서 인사를 할까 말까, 뭐 앉을 때 손을 어떻게 할까까지 몇만 가지가 이렇게 머릿속에 생길 건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실제로 해보면서 실제 면접 날에는 정해진 대로 루틴대로 하면서 응답에만 그대로 초점 잡고 대답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보고 영상 찍고 뭐 장난으로 혼자 한다기보다는 선생님이나 주변에 진지하게 임해줄 친구들을 질문을 하고 몇 분 응답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꼭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철저하게 생기부를 분석해 놓으면 사실 막상 가서 그날 덜 떨려요. 그냥 더 모르는 내용은 없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4번째가 애티튜드 어떻게 할지, 뭐 똑똑 몇 번 할 건지 이런 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선배들이 어떤 식으로 면접을 준비를 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읽어서 알았던 게, 일단 교수님들이 첫 질문으로는 오는 길 어땠어요를 물어본다 라고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꼬리 질문 이렇게 나온다, 한 2-3가지 정도 꼬리 질문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들어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서칭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는 몇 개 정도 하면 좋을까? 라는 그런 질문도 포스트잇으로 붙여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독서는 과의 전공이랑 엮기 어려운 과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상경계열인데 국어나 뭐 영어나 이런 건 다 어려우니까 어려운 과목에서 읽고 싶을 때 책을 넣어서 책이 약간 이렇게 교집합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제가 수능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컸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국영수, 탐구 다 준비를 했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영어 모의고사에 대해 조금 얘기해보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영어
영어 모의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압도적인 단어 암기량 그리고 아는 정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어 모의고사는 단어만 많이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한 문제 빼고 다 있잖아요. 31번 문법상 틀린 거 빼고는 뭐 문맥상 가장 적절한 거 순서, 뭐 삽입, 빈칸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단어만 많이 알고 흐름만 잘 짚할 줄 알면 다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단어량으로 빨리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책으로 단어 시험에서 3대 많이 공부를 했는데 포커스에서 나온 책인데, 모의고사를 보시다 보면 지문을 읽다가 튕기는 단어들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적으로 뭔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 그 튕기는 부분을 제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를 영어 과외를 해줬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5등급, 4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였어요. 겨울방학부터 계속 특훈을 하면서 일단 단어량 그래도 압도적으로 늘렸고, 단어책은 아직 이것까지 쓰지 못했지만 기본적인 교재로 돌렸고, 이거의 장점은 튕기는 부분을 되게 줄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지역적인 단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책이 저는 그러한 부분을 제일 줄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추천드리려고 가져왔고, 영어 김지영의 V 단어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영어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찰하는 책이고, 밥 먹고 왔을 때 살짝 집중 안 될 때 있잖아요. 약간 나른할 때. 그때 이제 이걸로 공부를 시작을 많이 했고, 이렇게 압도적인 단어 암기량 이 바탕이 되면 사실 성적은 어쩔 수 없이 오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면 그냥 그거에 맞는 선지 고르면 되는 게 영어 모의고사고, 영어 모의고사의 특성상 정해진 형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루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듣기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뒤에 문제를 풀잖아요. 그래도 비교적 조금 더 빨리 영어 모의고사 공부를 시작을 했으니까 1번부터 17번까지 풀 때 18번부터 도표 전, 뭐 통계 전까지는 풀자. 이게 조금은 안 맞는 친구들은 듣기 페이지가 있고 맨 마지막 41번부터 45번 페이지는 이렇게 양옆으로 둘 수가 있어요. 이제 듣기를 한 문제를 풀고 딱 옆을 보고 이 문장이 긴 그 지문을 푸는 거예요. 지문이 되게 긴.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맨 마지막 지문이 너무 길어서 빨리 읽게 돼요. 근데 그거를 빨리 읽게 되면 첫 번째 41, 42는 그 중에 하나를 꼭 틀리고, 마지막 세 문제 뭐 순서랑 적절하지 않은 거랑 그 세 가지는 빨리 읽다 보면 좀 틀리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여기 이렇게 듣기 페이지 해놓고 여기 맨 마지막 페이지 해놓고 여기를 듣기 동안 풀고 나머지를 이제 최대한 푼다. 약간 구독점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랑 제일 잘 맞는 방법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같이 푸는 걸 만들기 전에 영어 듣기는 꼭 안 틀리는, 무조건 다 맞는다는 생각으로 듣기 실력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모의고사를 보는 환경은 조용하잖아요. 수능날은 진짜 약간 처음 보는 학교에 가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다른 데 집중이 많이 돼서 듣기에서 틀릴 수 있는 요소가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듣기의 실력을 키워놔서 조금은 못 들어도 뭐 어디 듣고 맞출 수 있는 이런 실력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분석 열심히 하기인데, 많은 과목들에서 분석을 하잖아요. 영어 모의고사가 저는 분석했을 때 그 구조가 그대로 나오는 일치율이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 국어에서 뭐 어려운 지문, 뭐 해결 지문, 뭐 브레이크스뉴즈 체제 지문, 약간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세트 나오면 영어만큼 안정적으로 등급을 따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어에서 이렇게 분석을 열심히 해놔서 어려운 지문이 나오더라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팁이 약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인데요, 저는 진짜 이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기 싫고 비련의 주인공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멘탈적인 부분이 제일 어려워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보고 눈앞의 것을 잘 해내는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고, 약간 태연이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를 여러분이 가지고 남은 기간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이제 이거 한국어 맞으나요? 라는 게임인데요. 붙어있는 글자를 보고 무슨 단어인지 가장 먼저 손들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제 1. 정답! 건국 정답이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하면 됩니다. 정답입니다. 경영학과. 경영학과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 경영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 경영학 정답이 아닙니다. 힌트를 조금 드리면, 근데 저희 학교에는 뭐가 있다 있어, 특징 중에? 왜요? 정답. 호수인데 호수 이름. 정답. 1. 강호. 강호 정답이 아닙니다. 그만해 준이. 1. 강호 정답이 맞습니다. 저희 다음 문제. 정답. 경영학과.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 경영학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 경영대학. 경영대학 정답이 맞습니다. 와.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첫 번째로 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축구 정답이 맞습니다. 단계 정답. 블랙핑크? 블랙핑크 정답이 맞습니다. 이걸 바로 맞춰. 4단계 카테고리는 OTT. 정답. 흑백요리사 정답 맞습니다. 첫 문제. 정답. 오징어 게임 정답이 맞습니다. 마지막 5단계. 5단계 첫 번째 문제. 카테고리는 스포츠. 정답. 피겨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 패러글라이딩! 맞습니다. 자신 있게 카테고리 음료수. 정답! 하나, 둘, 셋. 저기. 뭐요? 네. 포카리 스웨트. 포카리 스웨트 정답이 맞습니다. 이거 게임 너무 잘하네. 두 번째 게임. 그것이 알고 싶잘. 간단한 게임이고요. 제가 화면에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장면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맞히시면 되고요. 갈수록 문제는 어려워진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문제? 정답! 정답. 운명왕! 운명왕 정답이 맞습니다. 의욕이 넘친다. 그렇죠? 본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정답. 두 번째 장면. 이번엔 뒤에 친구. 응답하라 1988. 네. 88 확실하죠? 아니 88 넘는데. 정답이 맞습니다. 확신이 아주 그냥. 다음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 미미미는 허수팡 듣기. 허수판 도끼 정답이 맞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시간 싸움입니다. 정답! 런닝맨 정답이 맞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너가 자기가 연애자라 나 일단 뭐야? 정답. 한국연의 세리. 3. 네. 정답이 맞습니다. 시즌까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첫 번째 문제 풀네임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정답. 안녕하세요 원님. 안녕하세요 원님인데 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몰랐는데 와 집에서 거제 야옹. 너무 잘 맞추네. 맞는데 풀네임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멤버십이요. 그렇지. 슬기로운 전공생활 땡. 언젠가는 실기로 되고.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생활 정답이 맞습니다. 와. 언젠가는. 저게 그게. 다음 문제 이제 조금 연식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정답. 궁예? 궁이 정답이 아닙니다. 궁예인데. 정답. 해줘. 태조왕후 정답이 맞습니다. 야 저걸 안다고? 다음은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구체적인 타이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무한도전? 뒤에 부제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실이 있죠. 뭐 무한상사. 힌트를 드리자면 땡땡땡땡 평가임. 정답. 스켈레톤?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년 말에 보시게 될 시험이 뭐죠? 정답! 정답. 무한도전 수능 능력 평가? 수능 능력 평가 땡. 정답! 무한도전 수학 능력 평가 정답이 맞습니다. 다음 문제. 하이킥의 역습. 하이킥. 의 역습. 하이킥의 역습. 와 뭔가 빼먹었어요. 정답! 짧은 날에 하이킥 연습. 짧은 다리의 하이킹 연습 정답이 아닙니다. 아니. 이 순서가 중요해요. 아, 왜 하이킥? 정답! 정답. 지문 뚫고 하이킥
땡! 정답! 하이킥 짧은 날의 역습. 정답 하이킥 짧은 다리 역습 정답이 맞습니다. 다음은 영화로 가겠습니다. 문제 정답입니다. 함께 정답이 맞습니다. 다음은 다른 뒷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요. 답이 제일 안 나왔던. 아니 그건데 이거. 정답. 소라게. 정답. 제목이 소라게. 정답. 겨울연가. 정답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많이 왔어요. 80%. 가을연가 정답이 아닙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연가가 맞습니다. 용감 맞아. 네. 그리고 앞은 감정과 연결됩니다. 정답. 슬픈 영화? 슬픈 연가 땡! 정답. 슬픈 용감. 슬픈 연가 정답이 맞습니다. 마지막 게임. 정답. 셀러문. 세일러문 땡! 정답. 셀러문 아니야. 카드 캡처 캐리 땡! 정답. 이누야샤 하는데 몇 기? 1기 땡! 정답. 3기 땡! 이누야샤 5기. 5기 정답이 맞습니다. 첫 번째 게임 위인이 몇 명, 몇 개, 아니 몇 명이라는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화면 속에 나타나는 화폐를 혼자서 기억을 하고 센 다음에 총액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쉬운 건 3초, 어려운 건 5초 보여드릴게요. 3, 2, 1, 맨 뒤에 칩니다. 67,000원. 정답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3, 2, 1. 정답! 66,000원. 62,000원 땡! 정답 66,300원. 62,300원 정답이 맞습니다. 오. 2라운드 3, 2, 122,2,360원. 122,360원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 102,360원. 72,360원 정답이 맞습니다. 아시지만 심사임당이 아니라 제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부터 제가 4초 드릴게요. 4초 3, 2, 1 143,600원 땡! 제 손에 주시고 143,335원. 135원까지 정답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143,400원 정답이 맞습니다. 60원짜리가 6개. 그래서 다음 문제는 압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땡! 정답 196,675원. 19만 1,020원 정답이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모든 게임이 종료되었고요. 자, 이제 학식 맛있나요? 저희 학교는 학식을 잘 안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 학식이 그렇게 싼 느낌도 아니고 뭐 아침에 가면 뭐 1,000원의 아침밥 이런 건 있는데 딱히 약간 푸드코트 느낌인데 그렇게 싼 느낌도 아니고 그렇게 맛있는 느낌도 아니라 학식은 잘 안 가고 저희는 이제 그 대신 건대 입구 여기 가까이 있는데 워낙 거기에 맛집이 많다 보니까 주변 맛집들로 많이 가는 것 같고 건대가 특이한 게 건대 후문이랑 세종대학교랑 엄청나게 가까이 있어요. 경영관이 건국대학교 후문에 있는데 역으로 봤을 때 어린이대공원 세종대역이랑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종대역에서 내려서 맛집들을 더 많이 갔습니다. 중국집 맛집도 많고 컵밥, 알밥 이런 것도 많아서 보통 학식은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종합전형으로 내신 점수를 몇 프로 커버할 수 있다고 느끼시나요? 종합전형으로 묻기보다는 약간 학교마다 나눠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으로 최상위권 대학, 뭐 스카이, 서성한 그쪽까지는 생기부 면접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정도를 쓰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학문에 대한 지식이 있는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20%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내려와서 저는 이제 건대는 30%, 40% 정도까지는 면접과 그리고 생기부의 퀄리티로 어느 정도 등락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망하는 학교의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그런 합격자 추이를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직업을 하고 싶으신가요? 현재로서 꿈꾸고 있는 직업은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인데요. 어떠한 건물이나 부동산 값을 매기는 직업이고 부동산을 전공을 약간 같이 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들었던 것 같고 워라밸적인 부분이나 보수적인 부분에서도 니즈와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안정적인 직업이라 저는 안정적인 것을 조금 중시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친구관계, 공부, 멘탈 관리법 1학년 때 반에
친해질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서 운 좋게도 오늘 같이 온 친구들하고도 그때 많이 친해졌고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친구 한 명이랑 3년 내내 같은 반을 해서 맨날 그 친구랑 3년 내내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희망하는 과도 같았고 오늘 같이 온 친구들이 다 완전 친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능동적으로 자기가 찾아서 공부하고 뭐 알아보고 이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저도 많이 조금 성장을 했던 것 같고 공부도 친구들하고 같이도 많이 했습니다. 멘탈 관리법은 저도 이제 진짜 멘탈이 나왔던 적이 한 번 있는데 2학년 2학기 체육 특기사항에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으로 다 적혀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3년 내내 경영만 다 썼고 그걸로 대학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는 문장이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전공 교수님들이 봤을 때 나를 뭐라 생각할까 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어서 조금 멘탈이 나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다른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어차피 그 사람들도 종합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문장 하나 때문에 극락이 바뀔 일은 없다라고 말을 했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 너가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잘 준비하는 것을 하는 거지 이미 지나간 것 때문에 너무 멘탈 나가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셔서 좀 잘 이겨냈던 것 같고 그날 이제 아까 말했던 친구들이랑 무인 탁구장 거기에서 친구들하고 맨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탁구를 많이 쳤었고 그날도 이제 스트레스를 풀러 탁구를 치러 갔고 경험했어요. 우이 체대 입시를 시작하면서 약간 원하는 것이 생겨서 노베이스 상태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부 루틴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이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하루에 몰입해서 8시간 이상 할 수 있는 친구들은 1년에서 1년 반 이상 빡세게 하면 저는 인서울대학이나 원하는 곳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루틴은 아침에 일찍 와서 비는 시간에 한 8시 반에 시작을 하니까 저는 집이 가까워서 한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3년 동안 같은 반을 했던 친구가 항상 앉아있어요. 그 친구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얘기도 좀 하다가 그렇게 해서 한 1, 2교시까지 수학을 하고 학교가 끝나고 만약에 고2라면 뭐 국어나 나머지를 열심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탐구나 영어를 중점적으로 하고 아침에 수학하고 학교 끝나고 이제 국어랑 수학을 더 완전 파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충분히 좋은 평가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심화 탐구 보고서를 모든 과목에 제출했나요? 선생님들이 이제 생기부를 조금 이런 식으로 쓰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걸 잘 해서 써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모든 과목은 제출하지 말고 심화 탐구 보고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쨌든 대학교에서 생기부를 볼 때는 내용만 보니까 내용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게 아까 말했던 책 독서 넣는 것도 뭐 책을 읽어서 뭐뭐를 알게 되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뭐 알게 되었고 그거 관련된 무슨 활동을 하였다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러한 내용을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 하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좀 땀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뭐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가서 근력 운동 같은 거 말고 약간 공부할 때 방해되는 거 말고 딱 30분 유튜브 틀어놓고 뛰는 약간 그런 걸 하면은 약간 체력이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 좋은데요. 내신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어려운 과목이더라도 진로와 관련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내신에 쉬운 걸 해야 될지 라는 질문인데 저도 딱 고2 때 이거랑 관련된 생각을 했었던 게 경제가 반이 한 개였어요. 한 개면 1등급이 한 명이었거든요. 저 때는 이제 4%면은 저희가 11반이었는데 1등급이 11명. 그래서 반에서 한 명이 1등급이니까 한 반이 나오면 당연히 1등급이 한 명이겠죠. 그래서 진짜 망했다 이랬는데 또 경영학과도 어떻게 경제를 안 듣고 갈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아까 저랑 3년 동안 같은 반 했던 친구도 같이 경제를 들었는데 약간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친한 친구들하고 경쟁이 들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 친구는 또 수학도 엄청나게 잘해서 공부도 훨씬 정말 잘했는데 많이 쫄아 있었는데 하다 보면은 약간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 또한 경제 과목 1등급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따기 힘들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종합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교과로 간다 하면은 저는 솔직히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과를 준비하는 친구는 약간 내신 깡점수가 높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종합인 친구들은 들어야 된다. 네,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반 정도 남은 수험 생활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약간 거시적으로 잘 보면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입시는 생각보다 임의적인 요소, 좀 행운의 요소 그런 게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행운이 따라줘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